미카 수술은 기존의 수술에는 크게 사용되지 않았던 일종의 잘못된 절골술을 이용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주일반 절골술만 끝내면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연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환자분의 미용적인 측면에서는 흉터가 적게 남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절개를 조금 하게 되면 관절이 수술 후에 오는 강직도를 줄일 수 있고.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정형외과 원장 이두현입니다. 네, 무주해반증 미카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할 수 있는데요. 기존 수술과의 일단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큰 차이점은 절개가 매우 작다는 겁니다. 기존 수술은 아무리 작게 절개해도 3, 4cm에서 10cm 정도까지의 절개를 하게 되지만 미카 수술의 경우에는 0.5에서 0.7cm 정도에 되는 절개를 3군데 정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흉터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또한 절개를 한 후에 기존 수술은 뼈를 감싸는 막, 즉 골막을 모두 한쪽 면을 제거한 후에 절골술을 시행해서 변형을 교정하게 되는데 미카 수술은 골막을 전혀 절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붙는 속도라던가 또 수술 후에 절골 부위의 안정성, 이런 모든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존 수술에 비해서 회복력이 많게는 1.5배 이상 빠르다고 할 수 있고 환자분도 그 정도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카 수술은 기존의 수술에는 크게 사용되지 않았던 일종의 잘못된 절골술을 이용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 수술들은 뼈를 절골하여도 그것을 다시 원 모양에 맞게 맞추고 뼈를 깎아냈지만 미카 수술은 부정렬 수술이라고 해서 뼈를 끝에서 절골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교정을 얻고 그대로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미카 수술 도구에서 튀어나온 곳을 다듬을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 후에는 튀어나온 곳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절개가 되게 작다고 하셨는데 네. 뼈 깎아내는 거는 어떻게 깎는 거예요? 네, 뼈를 깎는 것은 고정을 시키는 도구가 있습니다. 절골할 부위를 0.7cm 정도 절개한 후에 그곳을 통해서 마치 치과에서 우리가 충치가 나면 이빨을 갈아내고 새로운 보형물을 넣듯이 발의 중족골에서 그러한 절골술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카에서 기존 수술에 비해서 교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주해반증은 단순히 발가락이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외반 변형 플러스 안쪽으로 말려 돌아가는 폐외 변형이라는 것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골을 할 때에는 뼈를 똑바로 맞추는 내반으로 하는 전이 절골술 플러스 회전된 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회전된 것이 돌려지려면 얼마 정도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가장 도움되는 것은 체중을 부한 상태에서 CT를 찍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조갑 측정을 하여서 과도하게 엄지발가락에 조갑이 많이 발생한다면 회전의 양을 좀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특히 무주해반증의 회전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종자골 뷰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종자골이 정확히 지면에 평평해지지 않으면 평평해진 정도를 돌리는 각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정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MRI는 꼭 찍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무주해반증에 아무리 경도이고 통증이 없어도 연골에 손상이 있어서 이미 연골이 탈락한 관절염 초기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주해반 절골술만 끝내면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연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수술 전 MRI 검사를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해반증 수술의 시간은 의사마다 굉장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절골술의 방법에 따라서도 그런데요. 기존에는 아무래도 절개를 조금 하는 수술은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고 절골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카 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를 하기 때문에 보통 30분 정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수술이고 실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경우에도 30분 정도 이내에 모든 술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술과의 회복 기간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 미카의 도입 이유 중이기도 합니다. 환자분의 미용적인 측면에서는 흉터가 적게 남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절개를 조금 하게 되면 관절이 수술 후에 오는 강직도를 줄일 수 있고 강직도를 줄이게 되면은 훨씬 환자분의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릅니다. 또한 골막을 절개하지 않으면 절골한 부위의 뼈가 굉장히 빨리 유합되게 됩니다. 유합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보통 지금까지의 경험을 봐서는
비해서는 개방 기존 절개술에 비해서는 30% 정도는 빨리 유압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6주 정도 걸렸던 것이 지금은 대략 4주 정도에서 5주 사이에는 모두 유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스는 보통 시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지해반증 수술을 미카 수술 외에도 기존 절골술로 훨씬 많이 하였지만 기부스를 대지 않아서 문제 생긴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다른 병원에서도 전통적으로도 무지해반증 수술 후에 기부스 치료는 하지 않고 보통 무지해반증 수술 후에 절골술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 후 신발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서 보행을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카 수술에서 지금도 많이 시도는 하지만 중등도, 즉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수술을 절골하는 부위에 따라서 몸에 가까운 쪽에서 절골하는 근위 절골술과 아래쪽에서 절골하는 원위 절골술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무지해반 각이 40도 이상 변형이 되면 변형된 것을 확실히 교정하기 위해서 좀 더 몸에 가까운 곳에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손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손목을 이 정도 돌린 거하고 팔꿈치를 이 정도 돌린 거에 회전각이 다릅니다. 분명히 각도는 여기도 약 30도 움직였지만 여기가 30도 움직이면 그 끝 지점의 움직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아직은 미카 수술로 고정력을 확인할 수 없어서 대부분은 기존의 절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인대가 굉장히 선천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느슨하게 되어서 무지해반증이 생긴 분들은 어떠한 수술법에서도 재발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미카 수술보다는 제1중족 족지 관절, 즉 발가락의 등쪽, 발등 쪽에 있는 관절을 유압하는 수술을 현재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절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카 수술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절개를 하게 됩니다.